원장님. 네. 아니 저희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저 요즘 침대가 아니라 거실에서 자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더 걱정인 거는 남편이 요즘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고 아침마다 두통도 있고 하루 종일 멍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실 이건 그냥 코골이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요. 코를 곤다는 것이 우리 몸이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라고 보내는 어떤 신호 같은데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 수면의 질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심하면 고혈압, 심장질환, 피부 노화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피곤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는 자고도 피곤한 느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골이의 주요 원인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코골이의 주요 원인 첫 번째, 혀와 입천장 근육의 무력화입니다. 코골이라는 건 결국 공기의 통로가 좁아져서 나는 소리입니다. 숨이 잘 안 통하고 좁아진 공간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떨림과 진동이 생기고 그게 바로 코골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막는 가장 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혀입니다. 정확히는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혀 안쪽 깊숙한 부분이 자는 동안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처지잖아요. 입천장과 혀를 지탱하는 근육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탄력이 줄어들고 지지력이 떨어지면서 잠을 잘 때 혀가 중력에 의해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술 먹고 자면 코를 더 곤다. 입 벌리고 자면 유독 심해지는데 맞습니다. 술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입을 벌리고 자면 혀가 더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더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코골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를 위로 올리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끝을 윗니 뒤쪽 입천장에 찰싹 붙이는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몇 번씩 연습을 해야 하겠지만 습관이 들면 혀 위치 자체가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혀가 아래로 떨어지고 반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혀가 위로 밀착이 돼도 기도를 넓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 혀, 기도는 전부 연결된 구조입니다. 혀 하나만 잘 관리해도 코골이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과 턱의 자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턱이 아래로 처진 자세로 오래 있는 이 습관, 이게 생각보다 우리 수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 앞쪽 턱 및 근육이 짧아지고 뒷목은 늘어나면서 목의 전체적인 정렬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북목 전방 머리 자세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자세로 잠이 들면 혀와 입천장, 목 근육들이 아래로 처지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도가 좁아지고 숨쉬는 길 자체가 눌리면서 코골이가 훨씬 심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베개가 너무 높은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늘 목이 뻐근하다거나 어깨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건 단순히 근육 피로가 아니라 자는 동안 고개가 숙여지고 그로 인해 기도가 구부러진 상태로 호흡을 하느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진 상태로 수면을 하게 되면 뇌가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하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는 띵하고 심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경추와 턱선이 일직선이 되는 수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베개 높이를 본인에 맞게 조절하시고 가능하면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베개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귀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면서 턱이 당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눕는 상태, 이게 코골이 예방에 딱 좋은 수면 자세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 10분 정도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경추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면 자는 동안 기도는 더 편하게 열어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에 있습니다. 코막힘이나 코 주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코골이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원인, 바로 코로 숨쉬기 힘든 구조입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콧물이 자주 나고 자고 일어나면 코가 막혀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 결과 입이 벌어지고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혀 뿌리가 기도를 눌러 버리게 되고 이것이 곧 코골이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입으로 숨 쉬는 게 습관이 돼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날에도 그냥 입을 벌리고 자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비염뿐만 아니라 비중격 망곡증처럼 구조 자체가 휘어져 있거나 비밸브 협착처럼 코 안의 공기 통로가 좁아진 분들은 아무리 의식을 해도 코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단순히 코골이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을 다물고 양쪽 콧구멍으로 10초 동안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숨이 막히거나 한쪽이 답답하다면 코 문제, 코 안의 비강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밤에 눕자마자 한쪽 콧구멍이 막히는 분들, 또는 반드시 누웠을 때 코가 답답한 분들, 숨쉬기가 답답한 분들, 결국 반드시 주무시지 못하고 옆으로 주무시게 되죠. 비강 구조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벼운 비염이라면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시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 안에서 칼칼하게 들리는 소리가 심하거나 낮에는 괜찮은데 눕기만 하면 코가 막히고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오래 지속됐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CT나 내시경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술로 교정하거나 비중격을 펴주는 시술 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숨기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다른 코골이 개선 습관들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골이를 줄이기 위한 실전 팁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코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습관과 자세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오랫동안 생기는 거라서 하나하나 원인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턱과 목의 자세 교정입니다. 자는 동안 목이 꺾이거나 턱이 앞으로 빠지면 기도가 눌리면서 코골이가 심해지게 됩니다. 기계를 너무 높게 하면 C커브가 사라지고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 목이 일직선으로 펴질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 연습, 그리고 목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경추베개나 얕은 메모리폼 베개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두 번째는 혀 위치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혀 위치 하나만 바꿔도 코골이 개선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을 윗니 바로 뒤에 입 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10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혀 근육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서 혀 근육이 탄력을 받게 되고 혀가 위로 붓게 되고 혀가 기도를 막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3시간 또는 4시간 안에는 꼭 피해주세요. 술은 혀 근육과 입천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더 쉽게 기도가 처지게 만들고요. 기름진 음식도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올리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잠들자마자 코골이가 심해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중 입 테이핑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보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얇은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자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되면 입이 덜 벌어지고 자연스럽게 코로 숨쉬는 연습이 됩니다. 다만 이때 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테이프 사용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병원에서는 코 필러로 숨기를 열어주는 방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러라고 하면 보통 미용적인 목적으로 주름을 펴거나 또는 꺼진 곳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코 구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면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숨쉬는 게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콧대가 너무 낮거나 비주가 짧아서 콧구멍이 좁게 열려 있는 경우 소량의 필러만으로도 공기 통로가 확보되면서 수면 중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필러가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골이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습관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의 구조와 기능이 보내는 숨쉬기 불편해요 라고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잠잘 때 숨소리가 크다는 건 이미 기도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 회복, 면역력, 두뇌 집중력까지 온몸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바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숙면의 시작은 조용하고 안정된 호흡이고 그 호흡이 잘 되면 몸도 얼굴도 에너지까지 훨씬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평소 코골이나 수면 습관 고민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신 닥터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